예, 이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이제 이 말은, 이제 분별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분별 없는 자리를 말하는 거지, 무슨, 그, 자기가 평소 때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일반적인 인식 기준으로 이제 이걸 이해하려고 하면은 또 완전히 삼천포예요. 삼천포이기 때문에. 분별 없는 자리는 우주 만물이 이름이 각각 다르게 다 드러나고 있지만 이 분별 없는 자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별 없는 자리를 자각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이것이 둘이 아니게 하나로 드러나고 있는 이 분별 없는 자리. 이제 이걸 말하는 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죠. 이제 그것이 이제 또 동체 대비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동체 대비. 그러니까는 뭐냐면 또는 우주만유의 본체, 우주만유의 본원, 우주만유가 각각 다른데 본원은 같다. 우주만유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다. 이게 말은 다른데 본질은 다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체험적으로는 같은 자리인데 설명하는 방식은 달라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을 이해했으면 그게 우주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아는 자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무분별지이기 때문에 무분별지에 대한 이해는 잡념 없으면 바로 그 자리가 무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뭐 더 얘기할 게 없죠. 그냥 지금 제 얘기를 듣는 가운데도 그 자리가 드러나 있죠. 그게 우주 만물이 이름은 각각 다르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둘이 아닌 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예. 제 얘기가 저의 목소리와 저의 생김새와 제 말의 의도도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게 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우주 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한 자리에서. 네. 그것에 네. 대한 자각을 대종사께서는 이제 묻는 거죠. 이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문을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은 언어사항의 매임은 좀 곤란해요. 언어는 천차만별로 다르게 드러나지만 그 본질은 사실 명확하게 한 자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걸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뭐냐면 분별의 세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인식하고 파악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고 분별이 없는 것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파악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과학적 태도거든요. 근데 종교적 태도는 또 이 도학적 태도는 그 없는 것에 대한 인식, 없는 것에 대한 인식이 모든 드러난 것에 대한 근본이라는 걸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우주 만유의 본원인 자리를 알았을 때 우리가 우주 만유라고 하는 모든 천만 변화하는 물질 세계에 끌려가지 않고 본원의 자리에서 항상 우주 만유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성자들은 항상 이 자리를 근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조금 명심하시고 어, 우주 만유의 이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을 알며 그러면 우리가 그냥 형상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은 손가락이고 뭐 이것은 핸드폰인데 자 이것이 둘이 아니게 드러나고 있는 한 자리가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건데 이건 손가락이고 이건 핸드폰인데 이게 지금 둘이 아니게 드러났어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이게 그냥 단지 드러나고 있을 뿐이에요. 생각을 내려놓으면 근데 생각을 하는 순간 이거 두 개 돼요. 그래서 대람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루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주만유의 본체는 드러나 있는 모든 것보다 큰 자리 이걸 대라고 하거든요. 모든 우주만유보다 우주만유를 드러내고 있는 본체 그 가장 큰 자리 그걸 갖다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가락이 있고 이 핸드폰이 있어요. 이게 두 개가 드러나고 있는데 분별이 없어요. 그냥 보세요.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잡념이 없이 이렇게 드러나셨어요? 이렇게 그냥 드러나셨어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그냥 보셨어요. 이렇게 딱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드러나 있을 뿐이에요. 이제 이게 우주 만물의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자리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걸어서 산책을 가실 때 발바닥에 느낌도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볼에 닿는 촉감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코로 들이마셔지는 냄새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산을 보면 산이 보일 거고, 길을 보면 길이 보일 거고, 하늘을 보면 구름도 보이고, 하늘도 보일 거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그 한 자리가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자리예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그 우주 만유의 본체, 우주 만유가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그 자리. 이건 그리고 만물이 이것을 갖다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체험은 뭐냐? 이 청정한 이거예요. 그냥, 예.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떠나서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 속에 살아요. 오직 이걸 어떤 천만 가지 경험을 다 한다 하더라도 또는 우리가 뭐 탐진치의 경험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뭐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니죠. 여기죠. 오직 여기에서 그것이 드러나고 사라질 뿐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불생불멸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어리석음 그대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해도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근데 지금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가운데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이 자리가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알아야지.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그 가운데 원래 자성의 정예계가 부족하다. 자성의 정예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그것이 이 불생불멸과 인과부응을 한 자리로 보는 거예요. 한 자리로. 그걸 보고 즉한다, 즉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야 그게 즉해 있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있을 때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자리가 사라지고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없는 자리가 있을 때는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없고 저것이 없을 때 이것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그것은 생각이에요. 생각이에요. 그것은 이제 그건 그 생멸심의 차원에서밖에 설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요란함이 없다 그러니까 요란함이 없는 건 자성의 정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한 어떤 모양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리석음이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없는 자성의 해가 뭐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거 뭐가 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도 생멸이지. 그렇잖아요. 대별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과 대별하는 생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망상이죠. 그것은 자성의 정액계가 아니죠. 예. 자성의 정액계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과 상관없이 항상 있어야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 요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본래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도 전부 다 자성의 정회계라고 말은 달리하지만 사실 자성의 정회계는 요 한 자리죠. 예, 이해되시네요, 이제? 그래.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생멸하는 것만 마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생멸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 불생불멸한 바탕이야말로 그것이 진짜 마음의 본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한쪽 면만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면을 우리가 자각할 때, 이제 그때 이제 이 사람을 보고 견성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견성했다. 그리고 그거 보고 이제 깨달았다. 영원한 나를 알았을 때 깨달았다. 내가 돈과 명예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리를 알았을 때 깨달았다.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걸 알았을 때 깨달았다. 사라지고 싶은데 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은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걸 자각할 때 이 자리에서 그걸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에휴, 그래서 신호님 그렇게 우리 효사님 꾸준히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의도를 가지시고 꾸준히 하시다 보면은 마음자리가 안정이 되실 때가 오겠죠. 이제 과거에 이제 효사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공부에 있었던 그 공부 방식들을 이제 하나씩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왜냐면 효사님께서 아마 못 놓고 계신 게 많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냐면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을 거고. 왜냐면 이제 제가 원무님이니까 원무님들 공부하시는 스타일 제가 대충 알거든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가리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한번 스스로 한번 잘 고찰해 보십시오. 내가 그 어딘가에 붙들려서 편착되어서 공부했던 건 아닌가? 내가 어떤 특정한 개념들에 붙잡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조금 계속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내려놓고 발견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되면서 개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래야 고수가 됩니다. 자꾸 그 개념에 얽매이고 개념의 틀 속에 자꾸 갇혀 있으면은 그러면 절대 고수가 안 돼요. 그럼 영원한 하수입니다. 예, 말 잘하는 하수가 돼요. 말만 청산요소로 하고 글은 어마어마하게 잘 쓰고 사람들이 보면 와, 이 사람 어쩌게 공부를 잘했어 하는데 이 성품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삼류예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써놓은 거에 불과해요. 개념 속에 붙잡혀 있고 말만 조금 발음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원을 알았는데 우주만물 이름은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은 모르겠어. 이런 거 있지. 우주만유의 본체는 알았는데 색즉시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색즉시공은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번뇌즉보리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번뇌즉보리가 무슨 말인지는 알았는데 이론적 사안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개념만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개념을 관통하는 체험적 이해가 분명하면 붙잡히지 않아요.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게 왜냐면 내 체험이 이거 말고 다른 게 없거든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그러니까 이론상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면서 우리 또 이론상 서원문에는 그 유상과 무상이잖아요. 개성에는 유와 무로 정의되어 있고 그거 말고 없어요. 진리는 그게 다예요. 그 단순한 것의 응용에 불과해요. 모든 말들은. 뭐 일즉다 다즉일, 뭐 일중일체, 뭐 다중일, 뭐 이런 말들 뭐 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말이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무슨 뭐 진여가 어쩌고 생멸이 어쩌고 뭐 이연진여가 어쩌고 의연진여가 어쩌고 막 어려운 말만 어렵다 뿐이지 이 체험 떠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앞서야 돼요. 체험이 앞서지 않으면 그분은 아직도 그 개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개념에 묶여 있으면 체험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항상 까먹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과 개념 사이는 뭘로 건너간다? 체험으로 건너간다. 개념과 개념 사이는 뭘로 건너간다? 체험으로 건너간다. 이 개념을 하나 알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또 이 개념을 알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왜 다른 얘기일까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인데 이걸 그냥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가 전부 다 따로 놀고 하나를 모르는 거야. 하나를 몰라요. 그래서 이 관통되지가 않아요. 이 알미. 터지지가 않아. 물리가 안 터진다 그러잖아요. 그 물리가 안 터져요. 네, 해보세요. 수십 년을 해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말만 조금 바꾸면 못 알아먹어요. 무슨 말인지 잘 되세요? 네, 효사님 꼭 성장하시고 꾸준히 공부하시니까 계속 성장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제 잘하고 잘못하고는 뭐 딱 정해진 기준이 뭐 이런 이때는 이런 행동 뭐 이런 게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과정상으로 볼 때 실수도 있었어요. 제가 볼 때 이제 그때 그것은 실수였어요. 왜 그러냐면 의도를 그 사람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실수를 한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지금 자기 문제에 빠져 있고 자기가 이해받지 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났고 또 그 대답을 해줬는데 공부하는 사람끼리는 이제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죠. 그 공부에 이해가 있는 사람들은 그거 말고도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사실은. 그걸 그냥 내려놓는 거 말고 다른 뭐 대단한 뾰족한 대답이 없는데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해받고 싶어 하는 거지 뭐 자기가 또 자기 문제에 대해서 뭐 100% 이해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해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욕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그런 일들이 꾸준히 있으시겠죠. 또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근데
내가 너보다 그, 뭐랄까, 이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그 역량이 좀 이런 느낌이 보여지는 건 좀 곤란해요. 상대방이 자존심 상해해요. 근데 내가 내려놓고 싶다, 내려놓고 수 있었으면 왜 못했겠어요, 그걸.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공감이 될 정도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초반에 실수는 있었지만 그 이후에 그 스스로의 마음속에서 잡념이 그걸로 연해서 일어나는 그, 그 마음을 계속 흘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이제 정리를 하셨으니까 또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잘 정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뒤처리는 뭐 깔끔하게 잘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뿐만이 아니고 나에게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도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건 훌륭한 공부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보다 우리가 답은 명쾌한데 이제 내 안에 갈등 구조 때문에 그걸 정하지 못해요. 답은 명쾌하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기가 싫어. 하고 싶지 않아. 내가 억울한 감정이 들어. 제가 그냥 미워. 다른 어떠한 것에 더 끌려서 사실은 명쾌한 답을 우리가 행하지 못해요. 근데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잡념이 없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시면 생각보다 행동이 단순해요. 예, 그게 별로 어렵지 않게 돼요. 제가 뭐, 그런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해보시면 스스로도 그렇고, 자기가 어디 걸려 있어서 사실은 뭘 못하는 거지. 내가 내 마음에서 깔끔하면, 판단은 생각보다 쉽게 가리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신수양할 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가 항상 드러나 있는 사람은 어디 그 마음이 철주의 중심 석벽의 외면처럼 항상 그게 곧바로 서 있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리를 놓고 12이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12이해가 온전히 다 드러나는데 그 12이해 중에서 어떤 것은 내가 내려놔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저쪽에서 내려놔야 될 게 있는데 나의 12이해가 그 12이해의 기준이 나를 판단하는 잣대로는 작용하지 않고 항상 타인을 향하는 잣대로만 작용하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편착심이 있어서. 근데 자기도 잘 몰라요. 자기도.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게 정밀해지려면. 그 내려놓는 연습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 문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인 역량도 커져요. 그게 이제 소자리를 아는 거죠.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어 있는데 그 만상의 모습 쪽에는 만상의 모습 속에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나의 모습이거든요. 나의 분별 주착심. 근데 그것을 명백하게 내가 이렇게 장중에 한 구슬처럼 들어놓고 내가 볼 수 있냐. 아까 우리 일원상 법어에서 얘기 일원상 법어 얘기 잠깐 나왔지만, 일원상 법어에서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방삼계가 다 오가의 소유인 줄을 알면, 그때 시방삼계가 욕계, 색계, 무색계의 중생계를 말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생심이 다 나의 소유인 것을 내가 이렇게 인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청정해야 돼. 청정감이 힘이 없으면 인식했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의 불의가 생각보다 취사가 쉽게 되는 거죠. 정의는 정의로, 불의는 불의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론상을 내가 얼마나 제대로 수용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판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건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 사람들과 어떤 얘기하고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청정한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것도 보이잖아요. 이제 내가 저 사람의 욕망을 읽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미숙하다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내가 그것을 잘 못 읽었다는 것은 나의 어떤 편착심이 가려져 있어서 그랬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그 첫 번째 실수는 내가 수긍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 이후의 처리는 잘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음번에 그분을 만날 때
전에 했던 그 마음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잘하시는 거고, 다음에 그분을 생각하거나 만날 때 전에 했던 그것이 나의 감정을 건드리거나 나의 생각과 판단을 흔들게 되면 아직 내가 미숙하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생멸 없는 자리를 이제, 그리고 이제 영생의 자리를 우리가 평소에 잘 닦아놓고, 그래서 천도는 죽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살아서 해야 된다는 게 다른 거 없죠. 우리가 모든 변해가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끊임없이 찾고 연마하고, 그게 이제 생사대사를 연마하는 거니까, 살아생전에 애착, 탐착, 원착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을 꾸준히 하는 게 생사대사 연마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뭐 지금 하시는 공부 꾸준히 하면 죽어가는 보따리 생기고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오래오래 계속은 정말 중요한데, 길을 모르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그 의미 없고, 길을 모르고 오래오래 계속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수십 년을 낭비하고. 근데 길이 분명하고 오래오래 계속하면 정말로 한 보람이 생기거든요. 그건 분명합니다. 하면 하늘수록 늘어요. 근데 이 길 모르고 공부하면 진짜 안타깝게 그릴 데가 없는데, 잘 못 알아들어요. 말을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자기가 해왔던 길을 죽져서서 고수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과 생각 사이를 오가면서 공부를 하고 착각을 하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그 엄밀하게 얘기하면 도가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생각과 생각 사이를 오가는 공부는 도학이 아닙니다. 도학은 가장 근원적으로 그 모든 생각의 근원 자리에 머무를 수 있어야 그게 도학의 기본이에요, 기본. 모든 생각의 근원 자리에 가장 먼저 찾아들고, 그리고 그 자리에 응해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일단 먼저 얻어야 이제 그게 되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그런 이야기들이야 얼마나 뭐 따져보고 뭐 그럴 만한 뭐 무슨 뭐 정의 불의 얘기도 아니고 대단한 시비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아무 문제 없을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고, 내가 거기서 시비를 가린다고 해도 바뀔 상황도 아니고, 또 그게 한두 번 겪는 상황도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니었을까요? 무슨 지구를 구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마음에 이제 그릇이 커지고 했을 때 시비가 들어오면 명확해지고, 그릇이 작은 사람들은 시비 속에 파묻혀가지고요. 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오해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해하고, 막 오해가 꼬리를 물고, 막 생각과 생각이 꼬리를 물고, 아무리 저쪽에서 상대방에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계속 오해가 되고, 생각이 막 꼬리를 물고, 그럴 때는 딱 한 번에 탁 끊을 수 있는 그 마음의 힘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권사님도 이제 공부 꾸준히 해오시고 하시니까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이제 역량으로, 그게 이제 마음의 역량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문제를 굳이 이렇게 긁어부스럼 만들어갖고 크게 키울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대단한 문제도 아니잖아요. 대단하게 무슨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는 문제들도 아니고, 안 바뀔 거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시는 것 같고, 아까 또 뭐 말씀하셨다시피 평소에 우리가 유념하고 살아야 될 것은 이 청정한 이 자리고, 우리가 이제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으로 처음에는 우리가 유무념도 보면 처음엔 주의심을 놓지 않는 것으로 공부를 삼다가 나중에는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으로 공부를 삼는데, 그때 주의심이 뭐냐면 청정한 자리예요. 이거 안 놓치면 돼요. 근데 이걸 안 놓쳐도 일이 잘 될 수 있고 못 될 수 있어요. 이 청정한 자리를 놓치지 않아도. 근데 이 청정한 자리를 챙기면서 나중에는 일이 잘 돼요. 이 자리를 챙기면서 일이 잘 돼요. 이제 이게 원래 유념이 가고자 하는 모양인데, 사람들은 이제 이 청정한 자리를 제껴버리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목, 여기에만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3000% 도학 공부가 아니고 무슨 하여튼 이상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 고치는 공부가 되는 거죠.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챙기는 주의심 그러면 챙기는 주의심은 어떤 조항을 챙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챙기는 주의심이라고 하는 건 요 청정한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게 챙기는 주의심이에요. 우리가 챙길 때 밥 먹어야지, 학교 가야지, 또는 잠 안 자야지, 걸어가야지, 이야기해야지, 뭐 사야지. 그때 안 떠나고 있는 거 뭐예요? 이게 주의심이란 말이에요. 이 청정한 이걸 주의심이라고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여기 유무념할 때 주의심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내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그때 주의심 그러면은 생멸심을 하나를 붙잡아가지고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 중에 하나.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걸 주의심이란 아니에요. 그거 주의심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니까 유무념이 3000% 가는 거예요. 그때의 주의심은 이런 쌍짜리가 주의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주의심을 챙기고 그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이 있을 때 하자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이 실행이 되고 안 되고까지 나아가면 그게 이제 유무념 공부가 능수능란해지는 거고 하라는 종목과 말자는 종목까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챙기는 주의심은 챙겼어요. 그러면 이것은 그래도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취사라고 하는 것은 조항만 챙기는 게 취사가 아니고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챙기는 것, 일상에서 육근을 쓸 때 챙기는 것을 취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업취사 잘 아시죠? 작업취사의 요지 뭐라고 되어 있죠? 작업이라 하면 무슨 일이나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작용함을 이름이요. 취사는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림을 이름이라. 그때 정의는 뭐예요? 청정한 이 자리. 청정한 이 자리를 육근을 쓸 때 안 잊어버리면 그걸 작업취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1차적으로 그래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있어서까지 일이 잘 되고 못 되고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어야 이제 법마상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 이제 그릇 자체가 커져야 돼요. 이게 우리 공부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어떠한 그 하나의 경계들을 그 해결해가는 그 과정도 물론 다 공부입니다. 그것도 다 공부예요. 다 공부인데 그것과 관계없이도 그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계속 그릇 키우는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부터도. 또 그리고 이 그릇 자체가 커져서 이 그릇의 크기가 역량 자체가 커져가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그게 진짜 공부가 된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짧게 어떠한 상황들을 공부하고 하겠지만 길게 보고 공부를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릇 자체를 완전히 키워야 됩니다. 그릇 자체를. 그래서 뭘 던져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여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량이 작으면 뭐 돌멩이 하나만 집어넣어도 확 넘쳐버려요. 네. 그게 아무리 뭘 집어 던져도 넘치지 않을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공부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계속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그래서 꾸준히 하시고 아마 다음번에 이제 그 사건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미세하게 또 올라오다가 그 미세한 것이 점점 커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을 보는 역량이 있으면 미세한 게 올라올 때 미리미리 딱딱딱 정리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마음 보는 역량이 작은 사람은 그 미세한 게 올라올 때 놓쳐요. 한참 커나서야 발견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힘들잖아요. 한참 또 그러면 그것이 그럼 영원히 가냐? 아니에요. 내가 마음의 역량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떠나서 다른 일들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또 그것이 정리되기도 해요. 그러면 나는 착각하죠. 내 마음이 커져서 그게 정리됐겠거니.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라 그래요. 문제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안 좋은 게 있어도 인간관계들이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어서 사람은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어디 의지할 데 없고 나의 고민을 들어줄 데 없고 또 내가 어디 몰입하는 곳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입해요. 사건에. 그러면서 그게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참 인연이 주변에 좋은 인연이 있으면은 내가 경계를 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내가 어디 몰입할 수 있는 내가 어떤 직장이 있거나 취미생활이 있거나 또 뭐 이런 것이 있으면 또 쉽게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역량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딱 쓸 수 있냐? 이제 이게 진짜 역량이거든요. 근데 그건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하지만 지금 해결됐다 하더라도 그게 내 진짜 역량으로 해결된 것 같으면 다음번에는 훨씬 적을 게 분명하지만 내 진짜 역량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면 그러면 다음번에 또 드러납니다. 그냥 그걸 인식하시고 좌절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누구나 다 잘 안 돼요. 그 뭐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또 경계 속에서 이 경계를 드러내고 있는 바탕을 항상 놓치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이걸 공부 삼아서 경계가 있는 그대로를 공부 삼아서 쭉 가시다 보면 또 성장하시고 성장하실 것이다. 뭐 이렇게 뻔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얘기 다 들어봤고요. 뭐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고 뭐 시간이 지나야지 역량은 커지는 거고 공부길이 분명하냐 아니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만 해드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는 각자 여기 계신 교도님들 스스로 하는 거니까 제가 뭐 해드릴 게 없네요. 네, 각자 하셔야 되는 거니까 저는 뭐 공부 얘기만 드릴 수 있고 또 제가 한 얘기 중에 어떤 부분은 수용이 되실 거고 어떤 부분은 그냥 흘러가실 건데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이 본문도 잘 안 들어와요. 대종사님 본문 말씀도. 또 들어온다 그래도 그 일부만 들어와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끝도 gat도 없고 본문도 아는 본문도 본문 또 다르고 그래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일기법을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기법을 좀 공부를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의료목을 공부했었는데, 뭐, 의료목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론상 한 자리로 향하고 있다는 거, 답은 이론상의 체험 하나뿐이라는 거, 이제 그게 핵심이고, 그럼 뭐 이론상의 체험은 어디 딴 데 있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이 체험이 바로 이론상이다. 이제 이것만 분명히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6장 일기법. 첫 번째, 일기법의 대요. 일기법의 대요. 제가 출가와, 이게 제가 출가라는 말이 이렇게 항상 보면 출가 제가라고 안 돼 있고 제가 출가라고 돼 있는데, 우리 법문들에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출가라고 돼 있어요. 출가 제가라고 돼 있는데 거의 없어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제가 출가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 법문들 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그 법문상에서도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 법문상에서도 양으로 따지면 제가가 훨씬 많죠. 양으로 따져도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자 보세요. 일기법에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자 보세요. 그럼 뭐죠?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계문. 유무념 처리, 학습 상황, 계문. 이것을 위해서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그 상시에는 뭘 한다? 상시에 쓰는 게 상시일기법인데 정기 6개월, 상시 6개월이잖아요. 정기 6개월, 1년이면 정기 6개월, 상시 6개월이에요. 그러면 상시 6개월 동안에 우리가 뭘 중심으로 공부하느냐? 말했을 유무념, 학습 상황, 계문. 이제 이걸 평소에 우리 정기 기간이 아닌 상시 기간에 유무념, 학습 상황, 계문을 체크하는 걸 보고 우리가 상실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상시에 평소에 챙기는 거예요. 평소에. 그죠? 그 다음에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이때는 뭐죠? 정기죠.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 작업이라고 작업한 시간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 자, 보세요. 당일에 작업한 시간수라는 것은 뭐예요? 당일 우리가 작업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정기 훈련 기간에 작업을 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기 훈련 기간에는 작업을 하지 않고 공부만 정기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막 올인해서 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정기 기간에 작업을 해? 학원이나 선원에서. 대종사님 당대 때는 이 동화선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오전, 오후로 공부를 하고 이 이후에 가운데 토막 시간대는 전부 다 이게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이게 동선, 하선을 이야기하면 꼭이 지금 저기 불교의 출가 수행자들이 동화선 6개월 들어가서 딴 거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거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원불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동화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제가들이 하는 선이잖아요. 제가들. 아무리 농번기 했다고 하지만 우리 원불교는 이제 다 제가 출가들만 하는 동화선이 아니잖아요. 다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들이 와가지고 제가 출가 다 모여서 하는 동화선이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는 출가 중심의 종교가 아니에요. 제가 출가가 함께하는 종교죠. 그러니까는 동선 하선이라고 하지만은 막상 동선 하선은 불교처럼 하지 않았어요. 밥 먹고 선만한다거나 밥 먹고 공부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진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 오전 시간에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 때 공부하고 낮 시간 때는 일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원불교가 했던 정기 공부예요. 그러니까는 당일에 작업한 시간 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학원이나 선원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당일에 작업한 시간 수를 기재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서 오세요, 다원님.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신 것 같은데? 화장이 잘 받았나? 예. 그래서, 자,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원이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 첫 번째.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 이제 이거 이해되셨죠? 왜 당일 내 작업한 시간수가 됐는지. 그 다음에 당일의 수입 지출. 수입 지출도 뭐예요? 작업을 했으니까 수입 지출도 있겠죠. 수입 지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심신작용 처리, 감각 감상.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 당대의 그 선원의 문화가 여기가 그대로 좀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도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 출근 전이 있고, 퇴근 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예를 들면 교당 가가지고 뭐 하고 하면서 정기훈련 받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만, 예전에 이제 농사 짓는 때는 자기가 조절할 수 있죠. 농사 짓거나 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그걸 앞뒤로 당겨도 조절할 수가 있고, 또 그게 뭐 조금씩 문제된데 크게 되지 않는데, 지금 현대사회는 출퇴근이 아주 정확하잖아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산업사회가 시간 개념이라는 게 농업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막 민감하지 않았는데, 이게 산업사회로 되면은 이 공장에서 기계를 돌려야 돼요. 기계를 돌릴 때 한 사람, 두 사람 빠지면 기계가 안 돌아가거든요. 다 와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기계를 돌리고 끝낼 때 한꺼번에 끝내야 돼요. 이런 정서가 약속이랄지 어떤 시간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민감하게 다가오는 시대를 이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것도 좀 무너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 재택근무도 그렇고 이제 지금 뭐 세계적으로 큰 기업들은 막 이제 성과만 내면 됐지 그런 걸 막 그 민감하게 따지지 않는 이제 막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당일에는 일도 했고요. 수입 지출이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불교에서 그 절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동화선으로 생각했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예. 이해가 되시죠? 왜 수입 지출. 그리고 왜 이걸 그러면 그 동선, 하선, 학원이나 선원에서 왜 이걸 굳이 했을까요? 이걸 공부 삼아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걸 해봐야 그걸 체크도 하고, 아, 내가 하루를 어떻게 작업을 하고 사는구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쓸모 있게 보내고, 어떻게 하루를 허망하게 보냈는지 그것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을 어떻게 쓰고 사는지도 알게 돼요. 그 기간대에 내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부한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내가 상시 때 유무념을 하겠죠. 유무념 공부를 해가지고 내가 상시 때 내가 이렇게 어, 이러한 그 시간을 이렇게 허송하는 부분이 있고 돈은 이렇게 쓰는 부분이 있고 한데 내가 이런 것들을 내가 정기 기간 때는 스스로 인식이 됐으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기재하면서 인식이 됐으니까 상시 때는 이제 이걸 가지고 상시 때는 이제 유무념이라든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보충하는 겁니다. 이걸 극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함께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 공부 기간을 정확히 정해놓고 내가 집중하고 몰입해서 그때 자기를 관찰해야 자기 모습이 잘 보여요. 그냥 막 그냥 어벙벙하게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는 자기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러면 학습도 1년 360, 작업도 1년 365일 하고 수입 지출도 어찌 보면 계속 수입 지출을 하고서 우리가 사는데 왜 그것이 그러면 정기에는 기재를 하고 상시에는 기재를 하지 않느냐. 정기에만 잘 알면 되죠. 정기에는 사리 연구와 정신 수양과 사리 연구가 중심되는 게 정기 공부잖아요. 그때 사리 연구가 뭐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상시 공부는 뭐가 중심이 되죠? 작업치사가 중심이 되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정기 때는 자기 인식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떤 사람인지를 인식하고 상시 때 그걸 공부 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작업치사로.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리고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감상.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감상을 1년 365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따지면 정기하라고 돼 있으니까 정기만 하면 돼요. 왜 정기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거 똑같은 이유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고 사는지, 내가 심신작용을 어떻게 하고 사는지. 그걸 갖다가 그때 집중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상시 때 작업치사 해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정기하고 상시는 서로 바탕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서로 공부할 자료를 준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공부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기를 쓰면서 그걸 정리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시 때 공부해가지고 상시 때 자기가 상시를 살아보니까 이게 부족하구나. 나서 정기 때 또 그걸 또 보강하고 정기 때 해보니까 이게 부족하구나. 그럼 또 상시 때 그걸 하고 이러면서 서로 정기와 상시가 서로가 서로의 공부를 준비하는 공부의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제 말이. 예,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제 이 일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구체적으로 이제 써보는 거죠. 써보는 거.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시일기법부터 한번 보죠. 구체적으로. 상시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자, 보세요.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제가 아까 우리 공부하고 제가 이렇게 문답 드리는 과정 중에 이 얘기가 좀 나왔었죠. 네,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 나왔네요. 설명해 주라고. 자, 보세요.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건 유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어요. 이건 하자, 이건 하지 말자. 근데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거 이해를 잘 못해요. 거의 제가 99.99%의 사람들이 이 말 이해를 잘 못해요. 이번에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을 때 그 취사하는 주의심은 청정한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조목을 실행한 것을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이거 하자는 조목이 취사하는 주의심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여서 틀린 거예요. 그게 이해가 잘 되세요? 다시 말해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은 생멸심이에요. 내가 정한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근데 취사하는 주의심은 생멸심이에요? 불생불멸심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그래서 이 불생불멸의 자리를 가지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했으면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다 뭐예요? 유념한 거예요. 이론상짜리 유념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세요? 못했어도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그걸 못했어. 그래도 그걸 유념이라고 해요, 안 해요?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으면 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는데 이것은 갖다 일은 성취를 해서 하자는 걸 했어. 근데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었어, 없었어? 취사하는 주의심이 청정한 마음을 놓치고 이 일을 했어. 청정한 마음 놓치고 일할 수 있죠. 청정한 마음 놓치고 잘들 사시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고도 잘 사시잖아요. 취사하는 주의심 놓치고도 우리는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도학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일이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취사하는 주의심. 요 주의하는 이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개념이 헷갈리시면 뭔 말인지 또 모르셔요. 취사하는 주의심 이꼬르 청정한 마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청정한 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행하면 하자는 것을 행하고 말자는 것을 행하면 그러면 그것은 유념한 거예요. 그런데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쳐버리면 하자는 것을 못하고 하자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유념한 게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죠? 그냥 일이 잘 되고 못된 것만 따져가지고 공부하죠. 그러면 일이 잘 됐으면 유념이고 안 됐으면 무념이라고 생각하죠. 그거 아니라고요. 이론상이 없는 설명이에요. 이론상이 전혀 없는 설명. 도학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유문역 공부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99.99%가. 그 문장을 잘 읽어보세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그걸 전제하고 하자는 조목이 있고 말자는 조목이 있어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한다. 그리고 취사하는 주심이 없이 한 건 무념이라 한다. 아이고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됐으면 이거 좀 해보실래요?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예. 이 말이야 이게 이 말이에요. 정말 이걸 어떻게 알려주지? 지금 우리 교단 99.99%가 이렇게 공부 안 하는데 정말 안타까워 죽겠어. 수십 년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승질이 나요, 안 나요? 승질이 나지. 자, 보세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하자는 것과 말자는 조목이 있어. 이제 정해졌어.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이걸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한 것은 유념이라고.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이 주의심을 놓치고 이걸 하가면 그것은 무념이다 이거예요. 깔끔하죠? 이게 정산종사 법문에 이대로 돼 있어요. 정산종사 법문에도 이대로 써 있는 거예요, 설명이. 정산종사 법문이라도 읽어봤으면 이게 헷갈리질 않지. 제대로 공부했으면. 자,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이 취사하는 주의심, 이제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해. 이해되시죠? 번수를 계산하는데 취사하는 주의심 이거 청정한 이 자리를 안 놓쳤어. 이거 하자는 거고 이건 말자고 정했는데 내가 그거 할 때 이 마음을 안 놓쳤어. 이 주의심을. 그랬으면은 이것으로 번수를 계산해, 처음에는. 그런데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된 곳으로 번수를 계산해. 깔끔하죠? 처음에는 불생불멸을
인과보응의 경계에서 불생불멸을 안 놓친 것만 가지고도 유념한 거야. 이거 일 잘 되고 못 된 건 상관 안 해. 이것이 챙겼냐 안 챙겼냐가 더 중요해. 첫 번째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게 잘 돼. 이게 잘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이거 일도 이제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그대로 잘 됐을 때 그때는 번수를 계산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깔끔하죠? 이제 유무념 헷갈릴 일이 없죠?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중심에 둬야 될 것은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이 아니라 취사하는 주의심이 있냐 없냐 여기에 가장 핵심이 있는 거예요.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다면 그러면 일이 잘 됐든지 못 됐든지 여기는 유념이 아니에요. 무념이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유념이라는 것은 이 청정한 이 자리를 챙겼을 때, 불생불멸의 자리를 챙겼을 때, 이런 쌍을 챙겼을 때가 유념이고 이런 쌍을 놓치면 무념인 거예요. 그 이런 쌍의 다른 표현이 바로 취사하는 주의심이에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혹시라도 어디 가서 가르칠 일 있으면 이게 똑바로 가르치셔야 돼요. 정말 진짜 우리 교단 진짜 심각해요. 지금 이 유무념 얘기 진짜. 너무 심각해요. 99.99%가 다 유무념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수를 기재한다고 돼 있죠. 수양 연구. 수양은 뭐 정신수양 한 시간, 연구를 했든 좌선했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예를 들면 평소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걸어서 출퇴근을 한다 할 때 아니면 또는 내가 운동을 행선을 할 수도 있고 또 산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산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내가 이때는 정신수양하는 시간이다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으면 한 시간 했으면 한 시간 한 거예요. 그때 행선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꼭 정신수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뭐 연부라고 좌선으로 국한될 필요가 없어요. 연부라고 좌선은 기본이고 꼭 그것이 아니고 나는 걸어가야지 앉으면 바로 잠아서 앉아가지고는 나는 정신수양 못한다. 그러면 그냥 걸으셔요. 그런데 그때 청정한 이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정신수양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양과 연구, 연구는 뭐죠? 우리가 그 경전 보는 거죠. 그런 사람들하고 회화할 수도 있어요. 회화 또는 뭐 강연을 준비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모든 과목이 우리가 정신수양 차리 연불 자서는 정신수양 저기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여기는 전부 다 사리 연구니까 이거 한 시간을 적으시면 돼요. 이해가 잘 되시죠? 시간을 적으라고 돼 있고 예회와 입선은 참석했는지 안 했는지 적으시면 되고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는 해당 종목의 범한 번수를 기재하고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는 따로의 태조서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해가 되시죠? 취사하는 주의심, 요 청정한 이 자리를 가지고 내가 이때 살다 보시면 내가 마음을 챙겨야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내가 저때 아까 우리 건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우리 처하고 산책 가다 보면 짜증이 자꾸 나.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그때는 내가 그 짜증을 안 내야지 하고 내가 마음에 정했어. 그랬으면 뭘 챙기라는 거예요?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시라고. 취사하는 주의심을 챙기면서 그 일을 하시라고요. 근데 나중에 일이 잘 되면 취사하는 주의심을 따로 챙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잘 챙겨지니까 이제는 요것이 일이 잘 되고 못된 것을 챙기면 되는 거예요. 관통하고 있는 것은 뭐죠? 잘 됐든 못 됐든 요 취사하는 주의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그러니까는 이 유념, 무념을 이해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유념, 무념이 이해가 돼요. 이론상이 없으면 유념, 무념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취사하는 주의심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는 이게 이론상이 없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는 보세요. 무식한 사람도 공부를 할 수 있다. 대종사께서. 그렇잖아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다 막론하고 다 공부할 수 있다. 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있는 이 자리를 공부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지 만약에 어떠한 지식이어야 되고 어떠한 특정한 생각이어야 되고 그러면 공부 어떻게 해? 못하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공부, 그것은 뭐냐면 큰 길이 아니죠. 뭐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공부가 아니요. 특정한 기능이나 특정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공부지. 생멸심을 키우는 공부지. 불생불멸을 양성하는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유무념을 어디에다 집어넣었어요? 이론상 챙기는 공부인데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상시에 집어넣었잖아요. 작업치사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론상 챙기는 게, 육군을 쓸 때 이론상 챙기는 게 뭐다? 작업치사예요. 근데 작업치사 하면 이론상 챙기는 것은 정신수양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천만에. 육군을 쓰는 가운데에 이론상을 챙기면 작업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정신수양과 작업치사는 경계가 있어요, 없어요? 본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경계가 없어요. 예, 본질적으로. 그게 사막이에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실기법 했으니까 정길기법 한번 넘어가 볼게요. 상실기법은 이제 상시 기간에 상시 공부를 기재하는 걸 상실기라고 하고, 정기일기법은 정기 기간에 선원이나 학원에서 공부할 때 정기 훈련의 과목을 기재하는 것을 보고 정기일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예. 정기일기법 한번 볼까요? 당일의 작업 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쓸데없는 시간 보내지 말고 가치 있게 보내는 시간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아라. 그걸 갖다가 스스로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고, 이 당일의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백풍을 얻게 함이요. 더 얘기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3.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예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자, 보세요. 심신작용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뭐라고 돼 있죠? 당일의 시비를 감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심신작용 처리는 당일의 시비를 감정한다. 시비는 옳고 그름을 말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러니까 심신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여기 교도님들께서 이제 다들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이렇게 썼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마음을 저렇게 썼다. 그렇게 이렇게 쓴 마음이 나에게 이로운가?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가? 이렇게 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가? 이것을 갖다가 판단해 보는 거잖아요. 이러려고 심신작용 한다는 거잖아요. 그 말 이해되시죠? 우리가 심신작용. 심신이라는 게 뭐예요? 몸과 마음. 다른 말로 따지면 육근. 아니비설신의. 이게 심신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육근을 줄임말로 심신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몸과 마음. 몸과 마음. 이해하시죠? 그 몸과 마음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을 갖다가 시비를 감정하여 죄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한다. 시비 이해를 밝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기 공부는 뭐가 중심이 된다 했죠?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정기는 뭐가 중심이 된다고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상시는 뭐가 중심이 돼요? 작업치사. 그죠? 정기는 정신수양과 사리연구. 그러니까 심신작용 처리연구는 12에 나오는
뭐겠어요? 12해가 나오면. 사리 연구 공부잖아요. 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12해를 이름이요. 이러하면 천주의 대소유물 이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2해 나오면 무슨 공부예요? 사리 연구 공부예요. 사리 연구 공부. 그래서 죄복의 결산을 이렇게 내가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해보고 시비를 결산해보고 내가 심신작용했던 것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해서 어떻게 하면 자리이타가 될 것인가를 많이 판단을 해보면 시비 이해가 뭐 밝아지겠어요? 안 밝아지겠어요?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신작용 처리권도 사리연구 훈련 과목인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심신작용 공부가 뭐라고요?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합니다. 자, 보세요. 심신작용 처리는 12해라고 나와 있고, 감각 감상은 대소유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는 대소유무와 12해니까 이거 둘 다 합쳐서 3번, 4번 조항은 뭐죠?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네요. 그죠? 그러면 대소유무가 밝아지기 위해서는 감각 감상을 기재시킨다고 했는데, 그러면 대소유무가 밝아지기 위한 감각 감상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뭘 기재? 우주만유의 본체, 내가 살면, 내가 지금, 내가 삶 속에서 우주만유의 본체를, 야, 이것이 우주만유의 본체,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했으니까, 이것이 바로 대자리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야. 아, 이게 대구나. 아, 이게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소자리구나. 아, 이게, 예, 저기, 만물의 변태와 풍운으로 상설과 흥망성쇠의 변태를 이르면 이게 유무자리구나. 하면서 대소유무를 알아가는 거예요. 대소유무가 밝아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감각감상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각감상 공부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아침에 출근길을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시원한 느낌이 싹 들었어요. 그때 대소유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야 돼요. 바로 알아야 돼. 시원한 바람이 딱 불어서, 지금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확 스쳤어. 그때 대소유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우주마녀의 본체가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차가운 걸 환희하는 그 자리가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차가운 것이 딱 드러나고 차가울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추워. 추워서 짜증나. 이 신선해. 여러 가지 마음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놓쳐져요? 안 놓쳐져요? 그것이 환히 드러나고, 이게 소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했어요? 내가 내일은 옷을 더 따뜻하게 입고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유무지, 뭐야. 그게 유무지. 그러니까는, 하나의 내가 이게 이렇게 이 피부의 감각이 딱 됐잖아요. 감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감상. 그러니까 감각이 됐든 감상이 됐든 나에게 어떠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때 뭐가 드러나요? 대소유무가 밝아지잖아요. 이런 쌍을 아는 사람들은 이 감각이 됐든 감상이 됐든 어떠한 경계가 일어나도 대소유무가 밝아져요. 이해가 잘 되세요? 그렇게 하나의 경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대소유무를 바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하게 소설 쓸 거 없어요. 소설 쓰실 거 없다고. 막 글을 막 장황하게 막 몇 페이지짜리를 쓰고 그러실 게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면 돼요. 예. 아니, 내가 오늘 누구랑 만나갖고 어떤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때문에 내가 기분이 팍 상했어. 그때 대소유무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대소유무가 환히 드러나잖아요. 기분이 팍 상한 그 자리가 대자리고, 우주만유의 본체 자리고. 저 소리가 저 소리가 나한테 들리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게 그대로 들렸어요.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졌어.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가 또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화했어. 근데 그 변화가 어디로 갔어요?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 가기도 했어. 그게 대소유무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또는 뭘 경험해서가 아니라 가만히 그냥 밥을 먹고 있는데 한 생각이 떠올랐어. 밥을 먹다가. 그래서 그 밥을 먹다가 한 생각이 떠올라서 꼬리를 물고 뭔 생각을 했어. 거기가 대소유무가 꽉 차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말 이해되세요? 그죠? 그래요. 그걸 보고 감각감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감각감상. 어떠한 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시각, 촉각, 미각, 청각. 이게 각이잖아요. 각. 이런 것을 각하는 그 당체가 뭐죠? 우주만유의 본체죠. 그죠? 그 감각하는 그 당체가 우주만유의 본체고, 감각 자체는 뭐죠? 그것은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돼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고, 감각이 변화한 건 뭐죠? 그게 유무짜리지. 이해가 잘 되세요? 생각이 일어났어. 감상, 감정이 일어났어. 그것도 감상. 같이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막 일어나고 판단이 막 일어나는데 그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일어나는 바탕이 뭐죠? 우주만유의 본체인 대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과 감정과 판단이 그 일어나는 그대로가 뭐죠? 드러나는 그대로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돼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소고 또 그것이 변해가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게 유무잖아요. 그러니까는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말 이해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는 목적이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목적의 대소유무로 귀결이 되지 않는다면 감각 감상을 기재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도대체?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감각 감상이라고 해봐야 그게 대소유무가 있어요, 없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99.9999%가 없어요, 대소유무. 그냥 좋은 얘기 써놓은 거, 좋은 얘기.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좋은 얘기. 그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수십 년을 공부한다는 듯. 아, 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우리 교단은 정말 이런 걸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대동사님의 법문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어떡하지? 이런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대로 우리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수심전을 안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자, 이제 대충 정리가 되셨죠? 이제 일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걸 정기하고 상시 일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정기 일기라고 하는 것은 사리연구 훈련 과목이고, 상시 일기는 작업치사 훈련 과목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 보세요. 연불좌선은 뭐죠? 정신수양. 연불좌선, 경전, 강연, 회화, 의두, 성리, 정기일기. 여기는 사리연구. 상시일기, 주의, 조행. 여기는 작업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부 다 했죠. 정기훈련 11과목 공부할 때,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공부하실 때 다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상시일기법은 어디에 해당되냐고 하면은 작업치사 과목에 해당되는 거고, 정기일기법은 어디에 해당된다? 사리연구훈련 과목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방법론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기는 왜 기재하느냐? 일기는 왜 기재할까요? 일기를 기재하는 이유는 자기의 공부를 명확하게 데이터화해서 자기가 인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하게 자기 인식을 하려고 기재해보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 잘 되시죠? 기재를 안 하면 자기 인식이 잘 안 되니까 그냥 막연하잖아요. 내가 지금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막연하잖아요, 공부가. 근데 그걸 좀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보면 내가 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자기가 공부한 것, 자기의 변화상도 자기가 이해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이 정기일기법과 상시일기법을 대종사님께서 내주실 때, 정기일기법은 꼭 써야 되고, 상시일기법은 꼭 써야 된다. 이거 안 하면은, 이 사람은
학마도 될 수 없고 출가도 될 수 없고 무슨 법마상전도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이퀄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상시일기라고 하는 것은 저기 작업시사 훈련 과목이라고 했는데 작업시사 하면서 유문형을 갖다가 내가 열심히 내가 체크를 내가 여기 뭐 기재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열심히 한다고 그래도 작업시사 한 거 아니에요? 무시성 공부가 내용을 보면은 무시성법 된 사람들이 무시성법 그것이 무슨 정신수양을 무시로 하는 거 무시성법인 줄 아는데 무시성법은 작업시사 공부예요. 내용상으로 보면 작업시사에 가까워요. 무시성법 하면 뭐예요? 무시성법 열심히 하고 있어. 근데 기대는 안 해서 기재는. 그러면 이 사람은 근데 내가 무시성법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진짜로 내가 그 작업 취사력이 점점 생겼어. 취사력이 중요한 거죠. 취사력. 일기를 얼마나 잘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쓰지 말란 얘기가 아니요.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이걸 부정적인 태도로 이걸 설명하냐면 우리 교단이 일기에 미쳐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일기에 미쳐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약간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을 하려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 하지 마시라라는 의도로 하는 말이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좋은 건 분명하지만 이거 가지고 무슨 법의를 규정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일기를 갖다가 많이 썼으니까 취사력 좋다? 일기를 많이 쓴 것은 과정이지 어떻게 결과예요. 취사력을 좋게 하는 방법으로 일기를 쓰는 거지. 사리 연구력을 좋게 하려고 일기를 쓰는 거지. 왜 그게 결과야? 결과는 아니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좌선을 갖다가 3시간 하든 10시간을 하든 좌선 3시간, 10시간은 정신수양을 하기 위한 방법이지. 어떻게 그게 정신수양의 결과야? 3시간이 정신수양 결과예요? 이런 황당한 말이 어디가 있어? 좌선을 수십 년을 했건 수백 년을 했건 상관없어요. 정신수양이 돼야지. 근데 무슨 저 사람은 안 빠지고 좌선 수십 년을 안 빠지고 2시간씩 좌선을 했다. 아침, 저녁으로 했다. 어쨌다.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정신수양하고? 정신수양의 과정이지. 방법이지. 아니, 그런 말은 누구나, 난 시험 공부를 갖다가 10시간을 했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50점밖에 못 받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시험 공부를 1시간밖에 안 했는데 100점 맞았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공부를 잘한 거예요? 1시간하고 100점 맞은 놈이 훨씬 똑똑하게 공부한 거 아니야? 10시간하고 50점밖에 못 받은 놈은 공부 제대로 못한 거 아니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정신 수양의 결과가 나와야지. 사리 연구의 결과가 나오고 작업실의 결과가 나와야지. 결과가 안 나오는 행위 반복만. 주구장창 했는데, 그런데 했으니까 그 행위를 인정해달라 이거 아니야. 어? 그거 가지고 정신 수양, 내가 1시간씩 안 빠지고 했으니까 나 정신 수양력 인정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인정을 해줘? 사람들이 건드리면 화가 팍팍 나는데. 어떻게 정신수양을 인정해 주냐고요.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연구력이, 그걸 어떻게 수양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수양력은 결과를 말하는 거지, 과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선이란 연분이란 이것은 뭐냐면, 결과를 내기 위한 과정이에요. 방법이고. 경전, 강의,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이거 전부 다 사리 연구의 연구력을 얻기 위한 방법이지. 경전을 갖다가 무슨 책으로 딸딸도 대종경 정산정서법어를 머릿속에 딸딸딸 집어넣고 딸딸딸 다 외우면 뭐 할 거야. 실제로 시비의 상황이 닥치면 판단 제대로 못 하는데. 그러는데 내가 경전을 많이 읽었으니까 나는 사리 연구가 잘 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연구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법의등급 제가 하면서 설교해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제 설교 올려놓은 거? 제가 거기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한다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시험 결과를 말하는 거, 시험 결과를. 시험 공부를 몇 시간 했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에 공부 열심히 해오신 분들한테는 너무 충격적인 말이겠지, 이 말이. 너무 억울하겠지. 너무 충격적이고. 내가 이 말하면 너무 듣기 싫겠지. 근데 이게 사실일걸?
미안하지만.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안 된 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그럼 냉철해져요. 냉철해진다고. 내가 진짜 되냐 안 되냐를 놓고 기준으로 보면.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게 과정이 써 있나요? 우리 보통급, 법의 등급의 내용을 보면 보통급부터 저기 출가후 열애까지 쭉 보세요. 결과만 써 있지 과정 없어요, 거기는. 거기 무슨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무슨 일기를 안 쓰면은 항마가 아니다는 둥. 무슨 일기를 안 쓰면은 그 사람은 공부인이 아니라는 둥. 제발 정신 좀 차리시라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대종사께서는 일기 쓰셨나? 정산종사는 일기 쓰셨고? 정말 어이가 없지. 그분들 취사하는 주의점을 안 놓치고 취사를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일기법을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이거 일기법을 내놓은 것은 일기법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사람들한테 많은 말씀 여러 번 말씀드렸겠지만 맞춤못의 정신이다. 대종사회교법은 맞춤못이다. 중생들의 근기 따라서 써먹으라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내놓으신 거다. 그 사람 그 사람의 근기 따라서 쓰라고. 그러지 모든 사람의 근기에 똑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그러면 그건 대종사의 교법이 아니지, 대승의 교법이 아니지. 근데 우리 교단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과정에만 집중하고 있고 결과는 모르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과정을 잘해야 말이지. 잘못하면 결과가 없어요. 당연히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분명하지. 대종사께서도 오래오래 하려고 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지. 그건 뭐 인과적으로 그것은 뭐 소리도 틀림없는 말이지. 그런데 잘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단이 지금 그 교물을 연 지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대종사의 그 이 주세불의 교법을 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제대로 된 공부인이 얼마나 나왔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뭐가 틀렸냐고 해야 되냐? 오래오래 안 해서 과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잘못된 과정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합리적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합리적 판단을. 교당을 수십 년을 다녔는데도 아직도 사소한 내 안에 감정의 문제가 하나 해결이 안 되고 생각 하나도 내가 10년 전에 생각하는 거고 지금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내가 변화가 없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지 내가 공부 안 했다는 걸. 내가 지금 과연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무턱대고 공부 더 하래. 아직 때가 안 됐대. 아, 정말 이 일을 어찌할꼬 진짜. 유무념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유무념은 그렇게 말을 하고 일기법 하나도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일기는 그렇게 얘기를 해. 감각감상 심신정의처럼 그렇게 쓰래요. 대소연하고 12회가 밝아지지도 않는 일기를. 그래놓고 일기를 잘 쓰면 그렇게 칭찬을 하고 일기를 가지고 일기는 내가 말했죠. 역이 아니라고. 일기는 과정이라 그랬죠. 일기를 갖다 수백 평 잘 쓰면 뭐 할 거예요, 그게. 참나, 나 정말. 대소유무 물어보면 대소유무가 뭔지 모르는데. 감각감상 심신정의 처리권 말씀 뭐해? 대소유무가 뭔지 모르는데. 밝아서요, 그게? 12회에 대해서 많이 쓰면 뭐해? 12회가 본래 없는 자리를 모르는데. 12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12회를 갖다가 가르는 얘기만 막 수백 건, 수천 건을 쓰면 뭐 할 거냐고. 12회를 떠날 수가 없는데. 그래 놓고 12회를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사리연구 됐다고? 아, 제가 왜 또 이런 또 심란한 이야기를 또 계속 해야 되네. 예. 이게 우리가 정말 그 공부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누가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건지 이번에도 보세요. 항마위 승급조항에 상시일기를 써야 된대잖아.
상실기를 써야 된대잖아요. 상실기를 제출하면 항마이 됩니까? 뭔 이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상실기 잘 제출하면 항마이 줘요? 정말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그게 그러한 조항이 우리 교리 어디 나와요? 나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역사를 본 적이 없는데? 문구도 본 적이 없고? 이 지금 보세요. 예, 지난번에 이거 하셨죠? 이 법의 사정. 참나 이거. 이거 보면서 내가 참 기겁을 했는데 뭐 맨날 보는 거라 뭐 지금 보고 기겁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보통급 보실래요? 우리 보통급에 뭐라고 돼 있죠?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처음으로 불문에 귀의하여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요. 이게 보통급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쓸데없는 게 다 있어. 정신수양 10가지, 사리연구 10가지, 작업시사 10가지가 들어있어. 보통급에. 그래놓고 뭐예요? 조석신고를 올린다. 이게 있어요? 가정이나 교당에 기도를 올리려고 노력한다. 경계를 다하여 멈추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한다. 법회, 기도 등 의식 참석의 재미를 느낀다. 원불교 의식 행사의 독경을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한다. 마음이 복잡할 때 교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원불교 교도가 되고 마음이 더 편안해졌다. 원불교 교도로서 책임과 의무를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잠자기 전 남은 시간에 새벽에 연불고 좌선을 한다. 마음이 요란할 때 좌선이나 명상으로 고요한 시간을 갖는다. 이게 보통급 정신수양이래. 우리 교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이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이거 가지고 평가하면 보통급 될 사람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정말 진짜. 그 뒤로는 제가 읽을 필요가 없겠죠? 다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많은 거예요. 대종사로 돌아가자, 대종사로 돌아가자. 특정한 사람들의 얘기를 가지고 자꾸 그냥 그것이 대종사의 이야기처럼 둔갑해가지고 나오게 하지 말고 우리 교전에 나와 있는 대종사의 말씀 그대로 따르면서 하자. 대종사의 말씀에 보통급 식계를 받은 사람의 급이라고 했으니까 보통급 식계를 내가 받았으면 보통급 식계를 받았으면 이제 이 사람은 보통급이구나. 받았으면 보통급이요 그냥. 지키지 못해도 보통급이고 그것이 보통급 식계를 잘 지키면 예비 특신급이요. 그걸 누가 평가해주고 말 게 없어. 그냥 적힌 대로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특신급부터가 문제예요. 특신급부터는 어려워, 이제. 보통급은 보통급 식계를 다 지키는 사람도 실제로 많지도 않지만, 남자분들 중에서는 술, 담배를 하시고 다들 그러시니까. 근데 예를 들면 보통급 식계를 다 지켰다 한다고 특신급 올라가면 특신급부터 이제 어려워. 간단치가 않아요. 특신급에 나와 있는 조항 자체가. 우리는 그냥 그걸 제대로 해석도 해본 적이 없죠. 그냥 대충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이해하고 있지. 법마 상정급? 법마 상정급 해석하면 이제 법마 상정급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99%가 95%라고 말했나? 내가 몇 퍼센트인지,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보통급이라니까요. 90% 이상은 다 보통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급 이상, 특신급부터 저 위에까지, 항마 이상은 다 없다고 보니까, 항마도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특신급하고 항마, 그 안에 10% 있다고 보면 10%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교리가 안 틀려야 되는데? 법마 상정급만 해도 뭐예요? 우리의 교리를 틀리면 안 되는데? 이론상 사안사고 상업팔조 얘기하면 틀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법마 상정급 될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교리만 놓고 따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원불교는 거품법이다, 거품법이. 거품법이. 거품법이.
법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장사를 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제 뭐 그만할게요. 이제 푸념은 그만하고, 어, 이제 적어도 제가 우리 공부 모임 하시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를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법의 등급에 맞춰서 공부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걸 드렸고, 또 그 대동사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그 법문, 그 수행편에 나와 있는, 수행편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법문들이 있잖아요. 수행편에. 일상수행 요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축축 연불 좌선 뭐 계문 뭐 해가지고 뭐 저기 정기훈련법과 상시훈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내용이 막 솔선요론 계문 막 쭉 나오잖아요. 엄청 많아요. 방법론이 엄청 많다고. 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뭐다? 공부의 방법이다. 이게. 공부의 방법이지. 그 행위 자체가 결과하고 이 이퀄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등호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 그걸 인식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과정이 없으면 결과도 없는 건 분명하지만 과정의 양이 결과하고 이퀄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고 그러므로 똑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알고 공부를 해야만 결과를 본다. 오래 했는데도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 때문에 자기가 했던 것이 아까워서 이걸 계속 붙들고 못 놓고 하다가는 폭삭 망한다. 폭삭 망한다. 시간만 낭비하고. 지금까지 해봤어도 안 되면은 아,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구나 하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대종사님 법문을 다시 봐야 돼. 다시. 그래야지 그 사람이 구제받을 그래도 어떤 그 기현을 다시 만나기라도 할 수 있지. 하던 것이 아까워서 계속한다?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이 정신 차리고 지금 대종사님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큰일 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제 말 많이 했네요. 제가 말이 많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한 분씩 이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은 이렇게 하시면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될 게 우리가 이제 사안을 보면은 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의 관계는 동포원, 아니 저 부모원, 동포와의 관계는 동포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가족 관계나 또는 친지 관계나 친척 관계나 친구 관계나 모든 벌어지고 있는 관계는 동포원의 관점에서 보면 맞아요. 동포원은 핵심적으로 뭐냐? 자리이탈. 자리이탈하는 건 나와 남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판단과 생각, 이것이 옳은 것이고, 또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에게만, 또는 저 사람에게만, 이렇게 보면은 그것은 자리이탈가 아니죠.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하고 불의를 가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그 판단을, 시비의 판단을 놓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그건 자리이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판단해 보세요. 그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인지 아니면 저 사람에게만 이익이 되는 글이면 그건 자리이탈은 아니에요. 내가 양보한다? 그것도 정의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전부 다 우리가 그 법계 전체를 놓고 보면 법계 전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내가 그 한 사람일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공평해야지 누군가가 손해보는 짓을 하면서 나는 이것을 정의를 했다. 내가 손해를 감수할 테니까 나는 자비행을 행했다. 내가 손해를 감수했으니까 나는 정의행을 했다? 아니에요. 그 정의행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고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 또는 법계 전체로 놓고 보면 누구 한 사람이 일방적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그것은 세상을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의 판단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타가 한수이다. 아니에요. 자리 이타가 한수이죠. 이타는 보세요. 이타 그러면 한 사람은 손해보고 한 사람은 이익봤다. 자리 이타 두 사람 다 이익봤다. 어떤 게 더 이 세상에 더 좋은 길일까요? 자리 이타죠. 근데 우리가 이타라고 얘기할 때는 그건 자리 이타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불보살들의 이타심은 뭐예요? 저 사람이 이익 보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리이탈한 거지. 저 사람은 이익 봤어. 근데 난 손해를 감수했어. 그러면 그거 자리이탈 아니에요. 이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리이탈의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쪽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시비해를 그쪽에서 찾으려고 노력할 때 점점점 이제 나가 이제 깊어지겠죠, 생각이. 그러니까 저 멀리에다가 어떤 점을 찍어야 되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자리이탈하고 하는 점을 딱 찍어 놓으세요. 자리이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미숙하겠지. 왔다 갔다 하겠지. 그러면서 그러나 방향은 항상 자리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결과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길만 아시면 돼요. 자리이탈의 길로 가시면 돼요. 아니, 이제, 원래 CBA가 원래 어려운 거고요. 네. 뭐, 그건 원래 어려운 거고. 또 CBA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 어떤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러면 그때 옳았던 게 지금은 아닐 수 있고. 그러니까는 뭐냐면, 이번 변하는 가운데서의 판단이 절대 불변의 판단이 없어요. CBA의 판단은. 12의 판단, 12이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생불멸한 게 아니잖아요. 12이해는 생멸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불변의 진리는 12의 안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상황 안에서 그 순간에 가장 옳은 판단들을 해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건 지나가요. 정의되지 않아요. 딱 이때 이게 옳았어.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옳다고 하는 그 어떤 무엇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고정된 거니까. 그러나 상황의 민감성, 그 사람의 어떤 감성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시기적인 무엇이나 이런 걸 다 놓고 봤을 때 가장 옳은 판단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CBA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고 이제 자꾸 어떤 거에 규정되어 있는 생각을 가지고 CBA를 끌고 들어오면 그것은 이제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CBA를 올바로 판단하는 사람은 CBA에 대한 규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자리타를 생각하죠. 네. 자리타를 생각하지 CBA에 이것을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고정된 규정이 있는 사람은 CBA로보다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CBA를 바로 구현할 수도 없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는 무슨 네. 도덕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옳은 것이야라고 생각하면 초딩이에요. 그건. 초딩 수준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요. 배웠던 거, 부모한테 배웠던 거. 야, 당연히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한쪽이 악이 되잖아요. 한쪽이 악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법계를 모두 다 선한 길로 이끄는 방법이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고정된 것을 가지고 탁 드러내는 순간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나머지는 다 악이 돼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게 없이 하는 것을 보고 분별성과 주착심을 얻게 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어야 또는 편착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옳은 거라도 거기에 딱 붙잡혀가지고 기준을 딱 세우는 순간 그것은 편착심이에요. 그건 성자들의 방식이 아니에요. 네. 그건 편착심 자체도 생멸심이지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왜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줬었어. 그때 당시에는 과거에는 그런 식의 방식과 생각이. 근데 지금도 그럴까? 지금 안 그렇다면 지금은 달리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자유로운 사람이 CBA로부터. 그리고 그런 사람이어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그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 공부가 그래서 하루아침에 CBA라는 게 머리를 굶굴려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CBA 자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CBA를 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CBA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네. 3대력을 골고루 양성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기 멀리에다가는 어디에 방점을 찍냐? 자리이타. 자리이타의 방점을 딱 찍고 아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길이 뭔가 또 내가 남도 이렇고 나도 이런 길이 있는데 내가 진짜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양보할 자리에 양보하면서도 그게 공부로 느껴지는 순간 이 사람은 선택의 폭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그 하나만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 감정은 양보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판단하게 되면은 선택의 폭이 확 줄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얼마나 열려있냐에 따라서 시비의 수준은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는 시간을 많이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12회가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단지 내가 12회를 모른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영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정신수장 공부가 부족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네네. 그럼요. 공부 잘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갑자기 안 돼요. 그러니까 욕석심을 내려놓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욕석심 자체가 망상이에요. 인과를 거스르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 어떻게 인과를 거스르고 수행적으로 완성도 있는 가 되겠어요. 절대 수행은 한 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수행은 한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수행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갑자기 팍 깨쳐가지고 그냥 막 갑자기 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건 인간의 욕망이 수행에 투영된 거예요. 일종의 뭐 로또 타고 싶은 욕망. 예, 그게 수행에 투영되면 그게 한 방에 되는 겁니다. 깨달아가지고 한 방에 뭐 될 것처럼. 예, 그거지, 그게 욕망이지, 망념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인과적 과정을 통하지 아니하고 절대 수행의 완성은 없습니다. 내가 안 됐으면 그냥 그 안 된 만큼 한 거예요. 됐으면 그냥 된 만큼 한 거예요. 예,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퇴고심이 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야말로 공부할 때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인과대로 되지 그냥 뭐 안 한 게 되고 이렇게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삶 전체를 관장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영생을 관장하는 문제예요. 인격이 하나가 바뀌면 그 사람의 영생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았으면 세상에 누가 못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인격의 우리 3대력의 우리 마음속에서 그 인격의 변화 하나를 가져오는 것은 내 영생을 바꾸는 일이고, 결코 그 문제가 간단하게 그냥 조금씩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거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항상 나에게 중요하지 않고, 내가 지금 순간순간 공부하는 순간순간에 일원상의 진리대로 대동사님의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만 체크하시면서 이 옆길로만 안 세고 그냥 바른 길로만 가시면 돼요. 자꾸 우리가 저쪽으로 돌아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길 갔다가 결국 그냥 거기서 헤매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길이 분명하다? 그럼 뭔 고민이 있겠어요? 아무 고민이 없죠. 그냥 갈 뿐이죠. 간 만큼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조바심 내지 마시고 욕속심 내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가시게요. 네, 꾸준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교단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